아마야구도 재밌군. 모르면 아마리. 아마야구 리포트 야알못 음짤러입니다. 오늘은 전독회님하고 저희들의 변명을 좀 해볼까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작년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좋게 평가했던 선수 몇 명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그 두 명의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죠. 저희 예상과는 다르게.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올해 유격수와 작년 유격수 그리고 유격수를 볼 때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면에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오늘 전독회님을 또 모셨습니다. 전독회님? 네, 안녕하세요. 전덕혜입니다. 오늘 이렇게 좀 힘들게 좀 오랜만에 다시 찾아뵙게 된 것 같네요. 일단 오늘 뭐 야구의 꽃이잖아요. 유격수라는 포지션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사실 유격수가 굉장히 좀 풍년이었어요. 고교야구 풍년이었고 좋은 유격수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부분, 그리고 왜 이런 다른 이야기가 나왔는지, 다른 순위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사실 그 문김대전 해가지고 상당히 핫했죠. 김도영하고 문동주. 김도영 선수가 야수임에도 유격수임에도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5툴 플레이어다 이러면서 결국은 문동주 선수를 제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신 분들도 있었고, 어느 정도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까지, 정말 그 당일까지도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유격수가 이제 투수를 제끼고, 특히나 투수도 만만한 투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올해도 사실 유격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많았어요. 어차피 야마야구를 보시는 분들도 프로야구를 보신단 말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응원하는 팀의 어떤 유격수 포지션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들이 있으세요. 근데 유격수들이 사정이 넉넉한 팀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수라는 포지션이 좀 쉽지 않은 포지션이고, 유격수로 정말 타고난 선수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은 어쩔 수 없어서 유격수를 보는 팀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죠. 네. 유격수로 타고난 선수가 있고, 어쩔 수 없이 유격수를 보는 선수가 있다.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격수다라고 작년에 평가했던 선수들은 대부분은 유격수로 타고난 선수, 어떤 쪽에 가깝죠? 저희들이 평가했던 선수들은. 아무래도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 실제로도 그런 선수들이 3위 라운드에서 지명됐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타고났다, 유격수로서 이 선수는 프로에 갈 수 있는 선수들이다 하는 선수들이 많았죠. 하고 윤동희와 신일고 이지훈 선수를 상당히 높게 평가했었어요, 작년에. 저희는 이제 윤동희는 사실 1, 2라운드 내에서 지명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고, 이지훈은 사실 상위 라운드가 아니더라도 프로는 분명히 갈 것이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었던 선수였죠. 맞습니다. 윤동희와 이지훈 선수를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유격수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지 항변 아닌 항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격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웃 카운트를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래도 중요하죠. 이게 유격수라는 포지션에서 아웃 카운트를 연결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 유격수가 경기에서 이제 실책을 가져갔을 때 그 영향이 다른 포지션에서 나오는 실책보다 분명히 영향도가 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격수는 확실함을 보여줘야 한다. 실제로 이거는 국가대표 유격수를 차출할 때도 국가대표 감독들이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좀 저도 당연하다라는 말을 좀 덧붙이고 싶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메이저리그 선수들 보면 유격수들 굉장히 설렁설렁 플레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좀 동작들이 크고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이제 그 아시아권 선수들이랑 좀 다르죠. 오밀조밀하게 수비를 하는 느낌보다는 좀 성큼성큼 이제 스텝도 크고 그 스로잉으로 가져가는 동작 자체도 아무래도 간결하고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신체 능력이 좋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선수들은 어떻게 해서든 아웃 카운트만 잡으면 된다. 기가 기본으로 빨려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나 이제
일본의 유격수들을 보면 뭔가 좀 틀이 있어요. 수비에 틀이. 이쁘게 수비하려는. 그런 평가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이 선수들이 그 펑고를 받는 걸 지켜보면 어떠한 자세로 공을 받아라라는 이야기를 코치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뭐 지금 포핸드 연습할 거야, 백핸드 연습할 거야, 대시해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타구든 코치가 치고 싶은 방향으로 치는 거고 선수들이 그걸 어떻게 받으면 효율적인지는 선수 스스로가 깨닫게끔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펑고를 치는데 지금 타구는 이렇게 갈 거니까 너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 이런 것을 좀 주문을 합니다. 실제로. 몸에 배게끔 만드는 과정에서 일률적인 수비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좀 예쁜 동작을 함께 추구하는 약간 이런 면이 같이 보이는 야구를 하기 때문에 이 미국의 선수들과에는 그런 기본적인 펑고에서부터 이런 좀 야구의 기본적인 것이 차이가 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종합을 하면 굉장히 순간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몸에 익히는 게 한계가 있다. 뭐 약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과 미국의 유격수의 가장 큰 차이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반복되어 있고 예상할 수 있는 타구에 대한 대처는 이 안정적인 수비, 만들어진 폼으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던가 자신이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한 타구, 빠른 타구, 더 멀어지는 타구, 이런 타구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수비가 아닌 수비에서는 이제 그 만들어진 유격수와 타고난 유격수가 좀 갈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안정적인 수비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사실은 그만큼 연습이 더 많이 되어 있는 거고 그만큼 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유격수일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유격수에게는 하나의 기본적인 덕목일 수 있어요. 많은 타구에 대한 대처와 훈련이 자신의 몸에 배어 있다면 어느 정도 대처가 가능한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렇다면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만들어지는 부분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는 신체적인 능력에서 갈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뭐 책을 정말 열심히 보고 책을 달달달달 외우지만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마음 아프지만 그 친구들은 머리가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준비를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준비와 대비가 얼만큼 되어 있느냐라는 상태에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것을 얼마만큼 자신이 따라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종합을 다시 하자면 네. 경험으로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변칙적인 상황에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만들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훈련으로 대처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딱 정리해 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야타코 윤동희하고 신일고 유기훈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유격이 안 된다라고 많이들 판단을 하셨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키가 크다. 저렇게 그렇죠. 키가 큰 선수 중에 유격을 보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이학주가 있다. 이학주는 예외다. 뭐 약간 이런 논리인데, 자 일단 이학주가 유격을 보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윤동희가 이학주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이학주가 될 수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일단은 유격수가 되느냐만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자면, 제가 판단했을 때 저는 윤동희도 프로에서 유격수가 가능한 선수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 선수의 수비 범위, 스텝, 송구의 강함, 센스 이런 것들은 야탑고였죠, 윤동희 선수가? 예. 뭐 실제로 제가 그 야탑고의 스타일이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감독, 예. 코칭 스태프의 스타일은 잘 모르겠는데 좀 자유롭게 수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느낌으로 수비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자신이 그냥 몸이 가는 대로 수비를 하는 스타일이어서 이 선수 좀 한국의 스타일이 아니다. 좀 그런 판단을 했었던 선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런 유격수가 좀 한국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학주가 한국에 남았다면 이 선수가 계속 유격수를 볼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물론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학주를 따라다니는 꼬리표는 장신 유격수라서 그렇다. 실책을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가 따라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윤동희도 그런 꼬리표가 계속 붙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동희는 유격수가 가능하다. 키가 커서 못 본다는 건 좀 선입견일 수 있다. 그러니까 키가 커서 못 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이유는 키가 크기 때문에 밸런스 그리고 이제 그 폭으로 가기 위한 자세가 더 불안하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본 윤동희 선수가 포구가 안 돼서 공을 놓친다라고 생각할 만한 수비 자세는 아니었어요. 몸을 자유자재로 쓰고 이게 어떤 폼을 만들기 위해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윤동희가 이런 유격수도 한국에서 나와야 하고 유격수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평가를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뭐 어쨌든 이 그 감독님에 대한 또 그런 부연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윤동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자면 첫 번째는 키가 크다. 그래서 안 된다. 두 번째가 수비할 때 너무 거칠다. 폼이 너무 자유분방하다. 뭐 만들어진 게 없다. 약간 이런 평가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전독현님 말씀은 그런 만들어지지 않은 폼, 그런 어떤 자유분방함이 오히려 더 강점이다. 네, 저는 그런 유격수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랑 강점이랑 좀 다르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네. 윤동희 같은 유격수가 한국 야구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윤동희는 프로에서 그런 자유분방한 플레이로도 충분히 아웃 카운트를 만들 수 있는 유격수다. 그 과정은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장을 해야겠죠. 어디까지나. 성장을 해야겠지만. 네, 경험이 그만큼 뒷받침이 돼야 되고 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가능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유격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지훈 선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